이제부터 우리 각자 벌어서 먹고 살자.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미쳤어요. 당신 내가 벌어오는 돈에 불만 많았잖아. 그리고 집안일이라고 밥하는 거 너무 힘들어했고. 그러니까 서로 공평하게 각자 알아서 하자. 당신 3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너무해요. 제가 그 말을 꺼냈을 때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면서 평생 남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이제는 제 삶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제 이름은 윤석진입니다.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아내 박정희와는 30년 넘게 살았으며 아들 재민은 28살입니다. 그날의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떻게 제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김상우 상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 부장님, 이 서류들 언제까지 처리하실 겁니까? 지난주에 끝내기로 했잖아요. 김 상무님,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늦게 와서. 그런 변명 말고요. 일머리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죠. 우리 회사 월급 도둑이 몇이야, 도대체. 말을 마친 김 상무는 서류 뭉치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저보다 10살 어린 상사였지만 최근 들어 자꾸 저를 무시하는 언행을 보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기분 나쁜 일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오늘 같은 수모는 처음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아내가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벌써 왔어요? 벌써라니. 지금 10시가 넘었어요. 아이고, 내가 몇 시간을 잔 거야. 밥을 못 했는데. 씻고 나올 테니까 천천히 해요. 그냥 오늘은 배달시켜 먹을까요? 이제 와서 준비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요, 알아서 해요. 나는 씻고 드라마 봐야 돼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소주 한 병을 꺼내 잔에 따랐습니다. 소주 마시게 사왔어요. 오는 길에 한 병 마시려고. 웬일이에요? 내일 출근도 하면서. 그냥 오늘 좀 마시고 싶네요. 배달 음식이 도착했고 저는 입맛이 없어 몇 번 먹지 못하고 연거푸 술만 마셨습니다. 뭐예요? 왜 그렇게 마셔요? 그냥 사실 오늘 회사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정말요? 설마 잘리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럼 잘 해결해봐요. 잠깐, 나 드라마 봐야 해요. 제가 하려던 말은 입 밖으로 나와보지도 못하고 삼켜졌습니다. 아내는 젓가락을 놓고 거실로 나갔고 저는 불어터진 자장면을 홀로 넘겨야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일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행복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거래처 직원이었던 아내와 2년 연애 끝에 결혼했을 때 우리는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일 그만둘까봐. 뭐?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아니라 일이 힘들기도 하고. 우리 곧 아이도 가질 거잖아. 그러면 어차피 일 못할 텐데. 저는 당황했지만 아내의 강경한 태도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말과 달리 아이는 3년 뒤에야 생겼고 그 후에도 아내는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4살 때 제가 다시 맞벌이를 제안했지만 아내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집에서 노는 줄 알아? 아니, 논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왜 자꾸 나를 일 못 시켜서 안달이야? 당신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 후로는 맞벌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웠을 때는 주말에 대리운전을 하기도 했지만 아내는 제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대학에 갔고 이제 저와 아내만 집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늘 외출했고 집안일이 힘들다며 불평했습니다. 제 생일에도 미역국을 끓여주지 않았고 아들은 생일 축하 대신 차를 달라는 전화만 했습니다. 아니, 아빠 차 오래됐잖아요. 그거 저 주시면 안 되나요? 차를 왜? 저도 언제까지 지하철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가족이라고는 셋뿐인데
저는 가족들의 지압 같은 역할만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이라는 말이 존경을 받는 말이 아니라 짐만 잔뜩 짊어진 무거운 단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퇴가 다가오면서 노후에 대한 걱정도 커졌습니다.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인상을 쓰더니 말했습니다. 근데 뭘 기대하는 거예요? 월급 받아서 적금하는 거 얼마 안 되지. 정환이 결혼시킬 돈도 안 돼요. 당신 퇴직금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노후 자금 해야지. 노후 자금은 연금 나온 걸로 살면 되지. 이 집도 있고. 아이고, 당신이 더 많이 벌어다 줬으면 더 많았겠지. 아내의 말이 마음 깊숙이 상처를 입혔습니다. 마치 제가 능력이 없어서 돈을 충분히 벌지 못했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 뒤로도 아내는 친구들과 비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친구는 내년에 남편이라 크루즈 여행한다고 예약해놨대요. 나는 언제 그런 거 한번 가보나. 자기 남편 사업해서 정년도 없다면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평생 혼자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가장으로서 인정받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집안일이 힘들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크게 힘든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당신 앞으로 저녁은 좀 사 먹고 들어오면 안 돼요? 나도 힘드니까. 어떻게 매번 사 먹어요? 그게 아니라 밥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당신 퇴직하고 집에서 삼시세끼 먹을 거 생각하면 그것도 무서워요. 어느 날 야근하고 지쳐 소파에 누웠는데 아내가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씻어야지. 일어날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얼른 일어나서 쓰레기 좀 버리고 와요. 어제도 안 버렸지? 내일 나가면서 버릴게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요. 지금 좀 버리고 와요. 내일 또 까먹으면 큰일이에요. 급한 거면 당신이 하지 그랬어요. 내가 혼자 살아요? 당신 퇴근하면 나도 주부 퇴근이에요. 당신도 밥 차려 먹어요.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할 이유도 없어 보였죠. 그래서 며칠 뒤 퇴근 후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아내를 불러 말했습니다. 여보, 좀 와봐요. 왜요? 밥 안 차렸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성원이도 대학 보냈고 나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의무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각자 벌어서 먹고 살아요.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이제 우리 노후만 보내면 되잖아요. 경제 생활도 각자 하고 당신이 그렇게 힘들다고 한 집안일도 나눠서 하자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쓸 돈은 내가 벌어오라는 소리예요? 맞아요.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될지 아니면 끝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도 이제 제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 이후 저는 제 말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달리 일찍 일어나 제 옷을 다렸습니다. 셔츠 주름을 펴며 아내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내는 제가 다림질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다림질이요. 내 옷은 내가 다려요. 갑자기 왜? 어제 말했잖아요. 우리 각자의 일은 각자 하기로. 아내는 한마디 더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젯밤 제 말을 진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았지만 이제는 진지함을 눈치챈 듯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 식사도 스스로 챙겼습니다. 아침에는 간단하게 토스트를 구워 먹고 점심은 회사 구내 식당에서 저녁은 간단히 편의점 도시락으로 해결했습니다. 빨래도 제 것만 따로 모아서 했고 방 청소도 스스로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 곧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 정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진지해요. 얼마나 갈지 두고 볼게요. 일주일이 지나도 제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내는 여전히 밖에 나가 친구들을 만나고 영화를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더 이상 제게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정말 진지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월급은 어디에 넣어요? 내 통장이요. 이제 관리비 말고는 각자 써요. 그럼 내 생활비는? 당신이 일을 구하든지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 쓰든지 알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신문을 읽었습니다. 이틀 후 아내가 외출하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처럼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어디 가요? 면접이요. 어디? 근처 마트 캐셔 구한대요. 나이 제한 없대서. 놀랐지만 표정을 숨기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요. 면접 잘 보세요. 아내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기다리고 있는 저를 보고 아내는 놀란 듯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래요. 시급은 최저임금. 목소리가 작아졌지만 저는 속으로 기뻤습니다. 축하해요. 처음이라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곧 익숙해질 거예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내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이유? 아니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럼 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잠시 생각하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헌신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당신도 똑같이 경제적 부담을 느껴봐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내는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체적으로 힘들다며 불평했지만 점차 적응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내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오늘 매니저님이 칭찬해줬어요. 계산 속도가 빨라졌대요. 저는 아내의 변화를 지켜보며 웃었습니다. 그럼요. 당신 성격에 금방 적응할 줄 알았어요. 근데 월급이 얼마 안 돼요. 어떻게 살아요? 처음이니까 그렇죠. 나중에는 더 나아질 거예요. 아내의 첫 월급날 저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손목 보호대와 편한 운동화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캐셔 일하면 손목 아프다고 하던데, 그리고 오래 서 있으니까 편한 신발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아내는 깜짝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가 오랜만에 저희 사이에 따뜻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달이 지나자 아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피곤해도 자기 방 정리를 꼼꼼히 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면 옆에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당신 설거지 방법이 비효율적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빨라요. 오, 당신이 전문가네요. 함께 웃으며 집안일을 하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기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파트타임 매니저로 승진했어요. 정말요? 대단한데요. 월급도 조금 더 올라요. 이제 관리비 절반씩 내요. 제 제안을 아내가 먼저 꺼낸 것이 놀라웠습니다. 당신 의견이 맞았어요. 일을 하니까 돈의 소중함도 알겠고, 집에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아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각자 번 돈으로 더치페이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묘하게 뿌듯했습니다. 저희 식사값은 반반씩 계산할게요. 식당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았지만 저와 아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나도 미안해요. 너무 갑작스럽게 변화를 요구했으니까. 아니에요. 덕분에 내가 성장한 것 같아요. 돈을 버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마트 일을 계속하면서 요리 강좌도 들어보고 싶다고 했고, 저는 은퇴 후 목공 공방을 차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지금도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점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이제 더 이상 저희 월급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 또한 아내의 가사노동을 더 높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려는 저에게 아내가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시락. 내가 만들었어요. 당신 좋아하는 불고기. 고마워요. 그런데 왜? 내가 하고 싶어서요.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내 선택으로.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동과 자발적인 선택에서 비롯된 행동의 차이를 알게 된 것이죠. 그날 저녁, 아들 재민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엄마가 일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래. 벌써 3달째 일하고 있어. 엄마도 이제 돈 벌어. 왜요? 아빠가 월급을 안 주세요. 저는 말없이 지켜보았고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이제 엄마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거야. 내 아빠처럼.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곧 이해한 듯했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알바라도 해볼게요. 저는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책임을 알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변화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내가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그런 결정을 해서. 처음에는 화났지만 이제 보니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변화였던 것 같아요. 저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동반자가 된 것 같아요. 각자의 길을 가면서도 함께 걸어가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더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로 변화해가고 있었습니다.